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GS 1순환 5회 복습 동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간 복습 잘 하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문 먼저 보자. 조문 먼저 보겠습니다. 처분권주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 그러니까 뭐예요? 소송의 객체, 소송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면 203조에서는 요 심판의 대상과 범위만 결정하고 있지만, 정해주고 있지만 절차를 시작하고 당사자들이 절차를 끝내는, 그리고 심판의 대상과 범위 203조 요거에 관해서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서 그의 처분에 맡기는 주의, 그리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 우리 소송법상 발현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 의의는 진짜로 절대 까먹지 말고 무조건 답안지에 현출한다라는 생각으로 꼭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처분권주의에 위반한 그 간과한 판결, 상소 재심은 분명히 간과 판결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상소할 수 있지만 재심 사유는 아니더라. 그리고 절차에 관한 게 아니어서 이익권 대상도 아니더라. 그 다음에 만약에 항소심에서 내가 주장한 걸 판단하지 않았는데 그걸 청구를 확장을 해? 그럼 하자가 치유되더라 라는 것까지 한 다음에 밑에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연상하시는 거예요. 의, 절차의 개시, 그리고 종결 같이 외우자 그랬죠. 그 다음에 심판과 대상과 범위, 심판의 대상과 범위 하면 됐고요. 주도권을 주어서 처분에 맡기고요. 사적 자치의 소송법적 측면, 이렇게 키워드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과 판결, 그걸 위반한 효과 여러분들 확정 전에는 상소로 할 수 있지만 재심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익권은 뭐예요? 판결 절차에 관한 거, 관련 소송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얘는 판결 내용에 관한 것에 불과하더라. 불과한 게 아니라 판결 내용에 관한 거더라. 그러니까 이익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다음에 설사 피고가 그렇게 위반했어요 항소하더라도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사안에서 새로 신청, 청구 취지를 확장했다, 부대 항소를 했다, 그러면 그럼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체크하겠습니다. 흠이 치유된다. 다음에 이제 핵심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심판의 대상과 범위, 요게 이제 종문에서도 나온 심판의 대상과 범위더라. 질적 동일, 여러분들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신청하지 아니한 소송물, 그래서 소송물 이론이 중요하다 그랬다. 여러분들 구 실체법설에 따라 가지고 실체법상 권리 의무 관계에 따라서 소송물이 달라진다는 판례 입장을 가장 먼저 체크를 꼭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의 종류와 순서에도 구속됐다는 밑에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양적 범위가 중요하다 그랬죠. 신청한 그 대상의 그 범위, 그 신청한 그 대상의 그 범위, 양적 상한을 만약에 초과해서 원고가 청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인용해줬어. 그럼 그건 처분권주의 위반이고요.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여러분들 뭐예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요 세 가지를 하나로 체크했는데 총액 3천만 원은 그대로 인용하되 이 세 개를 딱 각각 맞춰가지고 인용을 해줘야 된다. 요거 하나를 초과 인용하고 요걸 적게 인용해서 전액은 3천만 원 그대로 인정이 되더라도 이건 처분권주의 위배다. 왜요? 소송물이 각각 딱 다르니까. 다음에 원금과 이자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는 할 때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 요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뭐예요? 전액 기준으로 과실 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잔액이 있을 거고 전액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잔액을 기준으로 잔액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청구 금액이 있더라. 그 중에 뭐예요? 둘 중에 적은 거 인용하면 된다라는 법리를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실제 키워드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아 그러면은 잔액, 청구액이 잔액을 초과하지 않아 청구액이 작으니까 청구액, 요렇게 여러분들이 암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 볼까요?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 양적 상한의 초과는 처분권주의 위배이다. 소송물인 손해는 적극, 소극,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여기 세 개로 나누어지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손해 3분설이 왜 타당하냐? 부대 항소로서 그 만약에 인용되지 않은 거, 일부 인용되진 거 요거 줄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초과 인용한 것도 늘릴 수가 있겠더라. 그러니까 요런 측면에서 청구 취지의 확장이 가능하고 변경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손해 3분설이 타당하다라는 거 체크 하나만 해주시고요. 밑에 원금 청구와 이자 청구, 여러분들 이건 별개의 소송물이더라.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초과해서 인정하면 총액은 똑같더라도 그건 위반된다라는 거 체크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청구액에 한해서 과실상계하는 거라는 안분설이 있는데 핵심은 전액에서 과실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적은 거를 체크하면 되겠다.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아. 그럼 잔액이 더 적은 거네. 그때는 잔액을 인용하고 반대로 청구액이 어디 있어요?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뭐예요? 청구액이 더 적다는 거니까 그때는 청구액을 인용하면 외책설이 타당하다. 뭐예요? 그 통상적 의사에 비추어서 우리 외책설이 타당하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일부 인용 판결입니다. 일부 인용이 가능하냐? 여러분들 만약에 전부 기각해버리면 그거는 원고의 의사에도 반하고요. 소송 경제에도 반한다라는 측면에서 원고의 의사를 존중하고요. 일부만이라도 인용하겠다는, 인용받겠다는 원고의 의사, 그리고 다시 해야 되잖아. 소송 경제, 특히 채무 부존재 확인에서에서 정말 문제가 많이 됐고,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 뒤집어가지고 확인하자 그랬죠? 그래서 소멸 여부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 소송물이더라. 여러분들 다툼이 있는 잔존 부분이 아니라 위의 내용이 다툼이 있는 부분이 뭐예요? 법자현 대상 적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그 부분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 거고요. 존재하는 부분이 더 존재하는 부분. 내가 4천만 원을 초과해가지고 뭐예요? 요 위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랬는데 법원이 알고 보니까 6천만 원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은 뭐예요? 6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 나머지 요건 뭐예요? 요 부분에서는 원고가 패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 이렇게 나오면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그 주문이 나온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고가 신청한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부 기각해서는 안 되고요. 일부 인용해야 되는데 그게 의사랑 소송 경제라는 키워드이더라. 여러분들 밑에 한번 볼까요? 소멸 여부, 부존재 확인에서에서는 그 다투어지는 부분이더라. 그러니까 이거 2천만 원이 있는 건 내가 인정해. 근데 2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아. 요 부분을 내가 다툰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툼이 있고 여기에 확인이 이익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게 소송물이자 확인의 이익이 있는 부분이더라. 그래서 4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아. 소송물은 그 초과하는 요 위에 놈이 소송물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 6천만 원의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원고는 그러니까 이만큼이 없다라고 했는데 요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인정되는 거잖아요. 왜요? 여기가 더 인정된다는 거니까 뭐예요? 일부 인용,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거 나오는 거고요. 다만 밑에 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 반대의 경우는 만약에 더 많아. 원고가 만약에 실제로 더 갚았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4천만 원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아요라고 했는데 법원이 알고 보니까 2천만 원밖에 없는 거야. 원고는 요만큼만 없다고 했는데 법원이 더 없다고 얘기를 해주네. 이거는 초과 인용 판결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요 이제 정확해지죠. 1억 원 중 4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와 같이 상한을 면시한 경우도 마찬가지더라. 여러분들 만약에 4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의 실제 채무가 인정이 돼. 그러면 원고는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여기가 없다 그랬는데 6천만 원이 인정이 돼. 그러면 원고의 청구는 요만큼에서 요만큼 일부만 인용된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만 인정된대. 조금만 인정된대. 그럼 이건 초과 인용이더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8천만 원의 채무 부존재를 인정해버리면 뭐예요? 양적 상한을 초과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상환 이행 판결. 여러분들 이 책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처불청이라고 적어놨었는데 P1미로 바꿔달라 그랬죠? 피고가 항변을 했고 원고의 의사도 반하지 않아. 뭐예요? 상환 이행 판결이. 그리고 만약에 이행기가 서로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면 뭐예요?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되는 경우에 상환 이행 판결을 할 수 있더라. 그런데 처변석은 뭐예요? 우리 사례 구조에서도 봤었죠? 지매청, 건물매수 청구권. 그 사건에서는 뭐예요? 요거 그냥 한번 같이 가볼까요? 요 지매청 사안에서는 처분권주의상 뭐예요?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뭐예요?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 속에 뭐예요? 피고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따른 매매 계약에서 내가 돈을 주고 건물 돌려받는 이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 상환 이행 판결을 하는 거는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그러니까 단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해야 되는데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고요. 피고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항변을 했어. 그게 원고에게 불리하지도 않아요. 왜요?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형성권이기 때문에 건물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피고가 항변을 했다. 변론주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분쟁의 이례적 해결상 예외적으로 적극적 성명이 인정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싹싹 정리가 되겠죠.
자, 동의항이나 유치권이 있는 경우에 피고의 항변이 있어. 원고의 반대 의사 표시도 없어. 그러니까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도 않아. 그리고 만약에 미청필도 있으면 뭐예요? 그때는 상환 이행 판결을 할 수 있다. 판례도 대금 완납을 청구 원인으로 해서 무조건 소위 등을 청구했는데 만약에 미지급 대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환으로 그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위 등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 구하는 취지도 포함.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는 임대차가 끝나가지고 야 임차인아 땅 내놓고 네가 그 나한테 임차한 땅 내놓고 위에 지은 그 건물 철거해 라는 청구 속에는 뭐예요? 이 임차인이 만약에 적법하게 지매청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 매매 계약이 체결되니까 이제 임대인은 얘한테 돈 주고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지급받아야 되는 요 뭐예요? 이런 취지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취지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칙적으로 기각해야 돼요.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가 없어.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뭐예요? 그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한 이상 뭐예요? 법원은 성명을 해야 되더라. 분쟁의 이례적을 꾀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적극적 성명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랬죠. 위에 키워드 노란색 키워드는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달라가지고 그냥 그걸 상환이행 판결을 해버리면 처분권주의 위반이에요. 근데 피고가 항변을 했더라. 변론주의상 변론주의에 관련해가지고 피고의 항변이 타당한 이상 그리고 원고에게 그게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왜? 어차피 사야 돼. 형성권이니까 어차피 사야 돼. 그리고 적극적 성명, 분쟁의 이례적 해결에 따른 적극적 성명, 처변석 체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선이행 판결 P1미입니다. 여러분 P1미 근저당권 말소 청구인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도 여러분들 책에다가 긍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정이라고 바꿔달라 그랬죠. 그래서 피담보 채무가 다 갚았어 없어졌어를 이유로 만약에 근저당권 단순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피고가 뭐예요? 잔존 채무가 존재한다고 야 돈 다 안 갚았잖아 라는 잔존 채무의 항변이 있고 원고의 의사에 그게 반하나요? 아 원고는 만약에 그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그거 갚고 말소해 주세요. 갚을 테니까 말소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남았으니까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더라 라는 P1미 구조가 또 나오고요. 다만 만약에 나 근데 없어. 네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난 네한테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게 아니라 네가 맘대로 설정한 거야 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이게 뭐예요? P1미 상환이행 판결, 장래이행 판결, 선이행, 상환이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환이행 제가 말이 잘못 나왔네요. 빠르게 하다가 상환이 아니라 뭐예요? 선이행. 왜요? 돈을 갚는 게 먼저니까. 돈을 갚는 게 먼저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단순이행 청구의 경우에 선이행 판결을 하는 것도 일탈하는 것이 아니니까 반하지 않는다. 판례도 뭐예요? 저당권 말소하는데 뭐예요? 소멸을 이유로 여기다가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자 그랬죠. 피고의 잔존 채무 선이행 항변이 있고요.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 없는 한 뭐예요? 미청필도 인정이 되더라. 피고가 잔존 채무 존재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니까 뭐예요? 미리 청구할 필요. 의무자의 태도로 보아가지고 말이에요. 다 갚더라도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그 말소를 안 해주겠다 이런 거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선이행을 조건으로 선이. 여러분 상환이 아닙니다. 상환은 동시에 여러분들 요걸 잘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존재는 뭐예요? 원고에 이거 원고 의사에 완전 반하는 거예요. 채무가 없다니까? 있다가 소멸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야 되는 근저당권이야. 근데 나보고 돈 갚고 지금 이거 말소 청구하래. 저의 반대 의사표시, 의사에 반합니다. 그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또 변론주의도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하자 그랬죠? 의형. 이거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시험 쳤는데 이거 안 해오신 분들 제가 홍군형을 내드린다 그랬죠? 그럴까요? 소송 자료의 수집 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그것을 재판의 기초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사실의 주장 책임, 차백의 구속력, 증거 제출 책임, 주자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얘도 꼭 암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특히나 주요 사실, 주장 책임은 이건 증명 책임이랑 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뒤에 서증 쪽에 나가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을 못하시면 이단의 추정 또는 본증과 반증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주말간. 자, 주요 사실은 뭐예요?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라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 민법상 구속요건 해당 사실이더라. 그래서 법규 기준설, 주장 책임은 뭐예요? 주장 책임은 그 주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있으면 받는 불이익이다.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서 받는 불이익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대체로 유리한 이런 말들을 많이 써주셨는데 여기 맞는 말이거든요. 다만 조금 더 우리 법학 답안지스럽게 내려면 뭐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권리 발생 사실, 그 다음에 그 권리를 막고자 하는 사람을 의무자로 지정된 자는 뭐예요? 권리를 장각 저지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장애, 멸각, 저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 소송자료 사실과 증거라는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재판의 기초입니다. 사실의 주장, 자백의 구속력, 증거의 제출 책임을 그 내용으로 하더라. 자, 다음에 이 구별, 주요 사실. 그럼 사실의 주장 책임은 뭔데요? 주요 사실이어야 되거든요. 법규, 그 구속요건, 실체법상 구속요건 해당 사실, 그 실체법이라는 그 법규를 기준으로 하더라. 그 법에 따라서 뭐예요? 요거 여러분들 그 밑에 주장 책임의 법률 요건 불규설 이렇게 헷갈리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암기, 주요 사실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 법률 효과가 뭔데요? 이 권리 변동 여러분들이 배운 권리 변동은 뭔데요? 변동, 발생 변경 소멸,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실체법상 구속 요건 해당 사실을 말하고요. 간접 사실은 경험칙상 뭐예요? 주요 사실의 전부를 추인케 하는 사실이더라. 요거 여러분들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답안들이 꽤 많았습니다.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 사실은 증거 능력 또는 증거력에 관한 사실 이더라. 다음에 변론주의는 주요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요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걸 인정했다. 그럼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주장 책임은 뭐예요? 유리한 주요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판단받는 불이익을 만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참 잘 써주셨어요. 다만 요 유리한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건데 요거까지 써주자라는 거예요. 요거까지 써주자.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라서 권리 발생 규정. 권리를 발생했다.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권리 발생 규정. 그리고 뭐예요? 그 반대 규정의 요건 사실 그 권리가 없어, 장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또는 소멸했어, 또는 저지, 동의양 이거는 소멸시효, 동의양, 장애는 뭐겠어요? 무효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자백의 구속력이랑 증거 제출 책임은 뒤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변론. 근데 다만 여러분들 이 소송자료랑 증거자료라는 그 개념을 협소하게 봐가지고 요건 구별되는 개념이더라. 소송자료는 변론에서 주장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거고요. 증거자료는 뭐야? 협소한 의미. 법원이 증거 조사를 한 결과 얻은 그 내용, 그거더라. 그 결과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협소하게 구별을 해버리면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사실이 발생했음을 알았어. 대여 사실을 알았는데 소송자료에 법원이 여기서 주장하고 있지 않은 거야. 여기서 대여했어요 라는 그 사실 자체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이 이걸 알았는데 이거를 만약에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가지고 엄격하게 변론주의를 적용해버리면 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간묵다. 다는 여러분들 여기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 주장. 간접적 주장은 그 사실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진 않았지만 뭐예요? 묵시적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그 추이로 봤을 때 이걸 주장을 했겠거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예요? 요거는 이걸 위한 증거입니다. 또는 변론 전체 취지에 비추어 가지고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서증 제출 또는 그 증명 취지를 진술하면 그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 여러분, 묵시적 주장은 다른 주장입니다. 다른 주장. 예를 들어서 유권 대리를 주장하는 것에 그 주장 속에 다른 표현 대리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냐, 요 쟁점이고요. 요건 안 했는데 한 것으로 볼 수 있냐, 요거를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렵네요. 코가 왜 이렇게 가렵죠? 여러분들 봄이라 그런가? 네, 코를 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 간접적 주장, 현출된 소송 자료를 통해 가지고 주장한 것으로 의제. 그러니까 주장을 실제적으로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주장한 것으로 봐줄게. 왜요? 그 서증을 제출하거나 그 증명 취지를 진술하거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성명을 구하며 또는 가정적으로 항변했을 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예상되는 거여야 되고요. 그 주장이 명확한 거여야 되고요.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된다라는 요건도 나왔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였다 말씀드렸죠. 요거를 찾아내면 진짜 그 시험 대박 났을 겁니다. 자, 가렵네요. 왜 이렇게 그렇죠? 자, 직접적인 사실 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현출된 소송 자료나 증거 자료를 통해서 주장한 것으로 이제
직접이 아니라 간접 뭐예요? 현출된 자료를 통해서 주장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되어야 되고요. 명확한 것이어야 되고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관한 내용들 뭐예요? 서증 제출과 증명 취지의 진술 또는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 또는 상대방의 주장이 불분명하니까 판사님 저거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거라면 난 이렇게 항변을 할 겁니다라는 그런 가정적 항변 이렇게 체크하자 그랬죠? 그래서 다만 요건 엄격히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예, 요거 이제 여러분들 묵시적 주장. 우리 시험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표현대리,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냐? 철연석 구조. 여러분들 변론주의만 쓰신 분들 굉장히 혼나셔야 돼요. 제가 홍군형을 내드릴 겁니다. 자, 묵시적 주장 취지에 비추어 다른 주장이 내포되었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인정이 되더라. 여러분들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일단 요 결론부터 요 판례 안 쓰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유권대리는 무권대리더라. 그러니까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더라. 그러니까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더라.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그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게 아니다. 요거 하나를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권대리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성질 전환에 관한 키워드와 주장 포함이라는 키워드를 둘 다 써주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써준 분들 많았습니다. 요거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이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입증 촉구할 의무도 없다라는 성명권 외여 변론주의를 위해서. 자, 처변석 구조. 이건 우리가 사례시험에서 쳤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격 방법에 불과하고 주장하는 소송물은 요 금전 청구권이었더라. 그러니까 유권 그냥 처분권주의에 반하지는 않더라. 다만 뭐예요? 묵시적 주장. 일단은 요게 주요 사실에 해당하는지부터 여러분들 논증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요 사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실체법상 특별 유효권으로서 권리 발생 사실로 뭐예요? 주요 사실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장도 해야 된다. 증명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해서 성질이 전환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유권대리 주장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거 여러분들 요 세 줄은 반드시 꼭꼭 현출을 해주세요. 자, 주요 사실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뭐예요? 변론주의 원칙상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체크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을 촉구할 의무도 없어요. 왜요? 변론주의 원칙과 충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답안 분량에 따라 배점에 따라 가지고 양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예요? 요 성명권에 관련돼 가지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씩 언급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요런 거. 그래서 변론주의를 너무 관철하다 보면은 구체적 타당성 또는 실질적 평등을 위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정이 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예요? 조문, 소송 관계를 분명히 그래가지고 불분명한 사실상 또는 법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고 증명 촉구하고 진술할 기회를 주는 요 세 가지를 큰 의미에서 성명이라고 보고요. 좁은 의미에서 얘는 진술, 얘는 성명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그냥 넘어간 여러분들. 왜죠? 예. 다 가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성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어. 성명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어. 뭐예요? 그래가지고 심리가 그걸 성명권을 중대하게 해가지고 심리가 조잡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일반적 상고 이유. 여러분들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그 일반적 상고 이유입니다. 요거 개념 모르시면 질문해 주세요. 책 펼쳐 보시든지. 그 다음에 적극적 성명. 요거는 뭐예요? 불분명한 걸 해소하기 위한 거 아니면 간과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요게 핵심입니다. 새로운 주장을 시사하거나 증명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증거 신청을 종용하는 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방제의라는 두 문자까지 따드렸습니다. 밑에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성명권이란 보세요. 분명이라는 말이 나오더라. 그리고 간과 이렇게 체크하더라. 변론주의를 보완하고 당사자 평등을 보장하는 거더라. 그리고 동시에 의무니까 이걸 중대하게 의무를 해태하는데 심리가 현저히 조잡하게 되면 뭐예요? 일반적 상고 이유가 되더라. 절대적 상고 이유랑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분명 또는 간과 이런 모순을 제거하는 소극적 성명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새로운이 핵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적극적 성명은 허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실체적 진실 반전 긍정설 아니야. 변론주의에 따라 가지고 부정설 판례는 웬만 딱 하나 노래요. 주장하지도 아니한 그거를 시사하여 요건 사실이나 주요 사실이나 공격 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건 뭐예요?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가지고 적극적 성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원칙부터 여러분들 꼭 써주시라고요.
여러분들 꼭꼭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는 내용을 써주셔야 됩니다. 다만 뭐예요? 다만 요 건매청 사건, 요 사건에서는 뭐예요?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위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인정했다라는 케이스가 있더라라고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안지에서. 자, 변론주의 원칙과 충돌함으로 무제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하니까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라고 하고요. 예방제의 얘기되는 거 방어권 행사. 방어권 행사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와가지고 막 주장하래 이런 거 안 됩니다. 예방제, 소송 경제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적 의무. 지적 의무는 여러분들 문제로 나올 만합니다. 그 자체보다는 다른 거랑 우리 뒤에서 볼 그 소송 계약 그거랑 같이 나온다 그랬죠? 법 명결.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 상상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요게 조문에 없어요, 여러분들.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인데 얘가 없잖아. 얘만 외우면 되겠더라. 아시겠죠? 얘만 외우시고요.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라는 그 취지 꼭꼭꼭 체크해 주시면 위반하면 성명권과 마찬가지로요. 일반적 상고 이유가 되지만 재심 사유는 아니고요. 만약에 변론 제기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제기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 요건 흥결로 소각하지 요거 특히 소송 요건이랑 많이 엮여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지적 의무는 꼭꼭 체크를 잘 해주세요. 간과하였으면 요거 밑에 의의는 넘어가겠고요. 의의 요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법률 상상 간과함이 명백. 그래가지고 그때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적극적 성명권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우리가 원칙적으로 인정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소극적 성명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의미 말 조심해야 돼요. 판례가 명확하게 구별해줘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게을리하면 지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사 위법하고요. 일반적 상고 이유가 됩니다. 재심 사유는 아니에요. 다만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 상상에 대해 가지고 성명 지정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했어. 근데 당사자가 아니에요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증명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명을 하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하면 뭐예요?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요거까지도 체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 인정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핵심은 요거 부재소 합의. 특히 부재소 합의랑 엮여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부재소 합의를 마무리할 때는 단순히 법원은 소각과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쓰지 마시고 지적 의무를 행사를 하고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지적 의무를 행사한 다음에 소각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다음에 소각해야 된다라는 말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실공방 여러분은 적고지, 적시 제출 주의, 그 다음에 적시에 제출해야 되는 걸 고의 또는 이거 지연. 여러분 이건 그냥 무조건 얘 읽으시면 돼요. 뭐예요? 적절한 시기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149조 보세요. 적시 제출주의를 어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다 있잖아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조문 쓰시면 되겠습니다. 적시 제출주의의 사후 방지책이더라. 각하의 대상은 뭐예요? 각하의 대상이 중요했더라. 동격 방어 방법이더라. 유일한 증거도 원래는 증거 조사함이 원칙이지만 너무 늦은 것도 얘를 인정해 줄 수는 없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 각하고요. 종국 판결에 대해 각하하거나 말지는 재량이더라. 다음에 종국 판결에 대해서 다투는 거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을 발동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만약에 그걸 늦었어. 그걸 내 가지고 늦은 자료, 늦은 공격 방법을 제출해가지고 이긴 사람도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절차가 지연됐으니까 너 때문에. 적고지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 하나만 잘 해주시고요. 각하의 대상, 공격 방어 방법이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요거는 그래도 크게 막 나올 만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이에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권주의의 예외, 소송 절차에 대한 이익권입니다. 소송 절차 위반, 그리고 이제 절차 위반이 핵심이라 그랬죠? 요 절차 위반, 여러분 절차 위반이라 그랬죠? 앞에 처분권주의에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임의규정 위반이에요. 강행규정 위반은 직권으로 법원이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건 무효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익권의 포기상실, 요 151조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판결 정본 송달을 해라. 얘는 항소기간과 관련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얘는 이익권의 포기상실의 개념이 되지 않는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단문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단문으로 나오는 건 제가 이순환 때 싹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세요. 대강 여러분들
요것만 보시면 돼요. 판례 있는 부분만 잘 이번 시간에는 판례 있는 부분만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의 규정 한정되더라. 그러니까 강행 규정의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당연무효니까. 자, 특히 요건 진짜 여러분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요. 까먹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정본의 송달은 창소 제기 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된 것으로서 뭐예요? 위에 강행 규정이더라. 그러니까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수 없어요. 이익권의 상실로 다른 판결 정본 외에는 이익권의 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 요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변론의 내용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어려운 내용 없어요. 가볍게 위에 내용만 가볍게 살펴보고 밑에 연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고의 청구, 본안 신청이 뭐예요? 그건 청구 취지더라. 이게 본안 신청이 곧 청구 취지더라. 특정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진술이더라. 뭐 금전이든지 토지 인도든지 등기든지 등등등등. 그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주장과 증거, 즉 나의 금전 청구가 이유 있게 하는 주장과 증거. 예를 들어서 뭐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고용계약서를 썼다. 실제로 내가 그만큼 고용계약에 따라 가지고 근로를 제공을 했다, 노무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공격 방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법률상 주장과 사실상 주장이 구별되어 있는데 요거는 밑에 내용 여러분들 보시면서 가볍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이 중요하죠. 우리는 사실이. 법률상 주장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밑에 법률상 주장, 사실상 주장, 얘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단문으로 나오면 위에 내용 정도만 쓰시고 얘가 이제 더 중요하죠. 왜요? 우리 변론주의의 사실의 주장 책임, 덥네요, 여러분들. 5회차 끝나고 에어컨 좀 틀고 오겠습니다. 많이 덥네요. 자, 원고의 사실상 주장과 상대방의 대응. 여러분들 사실상 주장, 구체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주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주요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요. 주요 사실 변론주의. 그 다음에 상대방의 대응. 야, 그거 나는 한 적 없는데. 즉 대여금 청구를 하는데 난 빌린 적이 없어. 또는 뭐예요? 나 그거 몰라. 또는 그래 맞아. 뭐요? 침묵, 자백한 것으로 본다. 대응, 부인, 부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크게 막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요 부인과 부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자백과 침묵과 관련해서는 재판상 자백이라는 파트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침묵, 뭐예요? 출석 무변론. 그 다음에 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 항변을 구별하는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요건 개념만 여러분들이 위에 요 키워드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다음에 피고의 방어법.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22년 단문으로 나와서 다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더라. 그러니까 키워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송상의 항변, 절차상의 항변인 겁니다. 절차와 관련된 항변이더라. 여러분들 문제 자체가 소송상 항변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송상, 절차상 항변이네. 절차 항변, 소송 요건에 관련된 항변이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실체법상 효과와 무관하더라. 본안 전 항변. 그러니까 본안은 뭐예요? 실체, 권리, 의무. 그거와 구별되는 게 우리 소송 절차. 소송은 절차잖아요. 소송 절차에 관련된 항변이더라. 그리고 증거 항변이더라. 그래서 소송 요건과 관련된다는 거. 여러분 소송 요건은 뭐예요? 직권조사 사항이 대부분이더라. 직권조사 사항.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에 관한 항변은 뭐겠어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튀어나오실 수가 있겠죠. 여기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바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판단하지 아니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판단 유탈, 판단 누락의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자, 본안의 항변. 여러분 본안의 항변은 이제 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 상대방의 권리를 깨트리기 위한 항변이더라. 그러니까 본안, 실체 그리고 뭐예요? 권리, 의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 실체법상 실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변과 부인의 구별은 여러분들 증명 책임으로 구별해 주시는 게 실제 사안에서는 맞다. 근데 우리 교과서적인 구별의 기준은 양립 가능성, 그 다음에 구별의 실익이 증명 책임이고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계항변의 특수성 한 번만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혈적, 예비적 항변이라는 개념만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 여러분들 뭐예요? 본안의 항변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항변과 부인 구별 기준. 여러분들 부인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고요. 그걸 직접 배척하는 진술이고, 항변은 뭐예요? 양립할 수 있는, 양립 가능성에 비추어 가지고 따져보는 건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핵심은 증명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사실의 주장은 항변이고 뭐예요? 변제, 소멸시효 주장 이런 거.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다. 나 빌린 적 없어. 인데 여러분들 이유부 부인
이유부 부인이에요. 이유부 부인. 이게 진짜로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뭐예요? 대여를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나는 증여야 라고 했어. 이때 여러분들 증명 책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가지고 받게 되는 불이익. 이게 증명되지 않았어. 이게 증명되지 않았어. 그럼 뭐예요? 누가 불이익 받아요? 얘가 불이익 받아요. 그러니까 그 증명 책임이더라. 여러분들 꼭꼭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부 부인 때문이더라도 증명 책임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 지도 교수님도. 자, 부인은 판결 이후에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데 항변은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 장애, 멸각, 저지, 장멸저, 장각, 저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상대방의 대응 부인할 수도 있고요. 재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상계 항변은 여러분들 무조건 뭐예요? 예비적, 그다음에 출혈적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틀리지 않아요. 자,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조금 중요하다 그랬다. 그래서 사법상 효력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냐, 즉 소송상 행위를 철회했을 때 뺐을 때 사법상 행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병존한다. 그러니까 사법행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게 있고, 시인 병존홍설 실질적으로 판단되었을 때만 효력이, 그러니까 그때 실질적으로 판단되지 않았다면 그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소송생의서는 당연히 효력이 상실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해제권. 사법상 행위에 효력,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 청구를 하는데 이 원상회복 청구가 빠져나가. 그러면은 우리 실제 계약이 해제가 안 된 겁니다. 안 된 겁니까? 아니요. 해제가 된 거라고요. 해제가 된 거다. 그리고 상계권은 수학, 예상, 판단, 수동체권. 우리가 이 사람, 요거. 내가 이거 상계로 항변하는 거잖아요. 이 수동체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판단이더라. 그러니까 상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주었을 때만 사법적 효력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상계의 실질적 판단으로 나아가서 있고 없고 없어졌네 라는 실질적 그 판단을 했을 때에만 사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학설은 여러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상계 쪽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재기로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후에 소송을 취하했어. 그럼 해제도 취하가 된 거냐? 아니더라. 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해제가 된 거다. 해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병존설이더라.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신병존. 소송상 방어 방법을 상계 항변은 예상 판단이라고 말씀드려요.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이더라. 그러니까 상계에 대한 실질 판단.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했으면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이 상계에 대해서 실제로 판단을 해서 있고 있네, 없어졌네라는 실질적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소가 취하되거나 날아갔을 때 실제로 내 권리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기판력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넘어갈게요. 네, 이걸 못 보세요. 피고의 반대 채권이 대가 없이 소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판력이랑 같은 취지입니다. 여러분들 기판력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요 재밌죠? 요 재밌는 내용이죠? 재밌는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수학 예상 판단 다시 한번 볼까요?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판단으로서 핵심은 뭐예요? 상판단. 상계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있었냐? 그러면 실체법상 효력도 발생하고 유지가 되더라. 근데 재항변, 주장을 하는데 상계 항변을 하고요. 다시 상계 재항변, 요 구조라고 그랬죠? 요거 여러분들 그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보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재항변과 무관하게 상배한결을 배척하면 이게 없다고 그냥 판단을 해보는 건 뭐예요? 이거 상계할 대상이 없더라. 재항변의 판단 자체가 필요가 없더라. 그 다음에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있다가 없어지니까 뭐예요? 얘가 상계할 대상이 없더라.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대상이 없다. 요거는 구별해가지고,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구별해가지고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꼭 체크해주세요. 밑에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 왜냐면 그 법리 자체가 여러분들 이분법적으로 나눠보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5회차 복습 마치겠고요. 6회차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